벌써 9번째죠.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호가창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요. 이따가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 몇 개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가창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부터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헷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외국인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 같고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 열흘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한 2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2조 이상 들어왔고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그거는 우리 항상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구나 생각할 때는 이미 많이 늦었던 상황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면요 거의 8월 초에 잠깐 빠져나왔었고 연속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21일, 22일 조금 매도 나가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들어올 만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이었죠. 한 열흘 전에 시리아하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사태 터졌을 때 그때 신문기사 보면 외국인들 이탈이 우려스럽다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뭐예요? 또 외국인들 귀환하나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또 한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요 외국인들 들어왔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떨어져요? 오늘은 올라갔지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본인들이 샀던 주식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뭐예요? 얌전하게 매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위에서 또 하나 레포트 하나 내거나 오히려 내용들 하나 내가지고요. 거기서부터는 매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과 밑에서 오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여기서 잡으면은 3% 금방 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시장이랑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밑에서 잡은 물량도 있겠고 올라가면서 잡은 물량도 있겠지만요. 이 물량 얘네들 하루만에 처분을 절대 못한다는 거죠.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치고 올라가거나 위에서 시간을 버티다가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서 본인들이 잡았던 물량, 주가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떨어집니다.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요. 그리고 위에서 차분하게 매도가 안 나가고요. 올라가면서 물량 수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면은 거기서 이제 공매도가 나갑니다. 공매도를 때려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올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떨어진 거 똑같아요. 위에 있는데 외국인들 물량 잡고 있는데요. 아무도 안 던져주면 주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자기네들이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터뜨려가지고 핑계거리 삼아서 위에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자금들이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공매도를 밑으로 쳐놓고요. 밑에서 잡아가지고 갚아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1,050원대일 때 매도가 나갔습니다. 1,05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자금들을 빼내고 본인의 자금 다시 회수해 나가거든요. 그럼 1,050원까지 갔다는 거 뭡니까? 원화의 강세입니다. 달러의 약세고, 그죠? 원화의 강세이기 때문에 1달러로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샀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9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10개 살 때는 하나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요. 위에서 공매도 나오고 이게 항상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 이때 레포트 하나 나와서 떨어졌다 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항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나오면은 크게 물량들이 쏟아져서 나옵니다. 항상 나올 때 위에서 물량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자금들이 이탈되고 나올 만큼 또 자금 나오고요. 올라갈 때는 슬금슬금 치고 올라갔다가 부을 때는요 깨짝깨짝 붙지 않거든요. 한 번에 부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 벌써 195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1950포인트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또 올라 보여요. 며칠만 더 올라가면 2000포인트 가죠. 항상 2000포인트 못 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900포인트 밑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2000포인트 가면 더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 또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모멘텀이 없다 그럽니다. 저가 매수는 더 이상 끝났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자금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는 또 지지부진한 모습, 2000포인트 못 넘고, 이게 한국이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2000포인트를 원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보면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신흥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다. 외화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리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 IMF가 터졌을 때나 혹은 더 지났을 때 2008년도 미국의 모기지가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 신문 보면은 미국계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자금들이 신흥국에 있다가 자국으로도 들어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결국은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갈 때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 내용들을 보고 신문을 볼 때는요, 한 번 더 재해석하고 지금이 어떠한 단계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 이렇게 5천억 들어오고 선물에서 8,400억 들어왔다. 오늘 처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1조 이상 들어오고 하루 매수가 순매수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흘간에 2조 원 이상이 들어왔고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우리 지수는 얼만큼 올라갔냐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잡혔었지만 올라갈 만한 업종들이 없었고 치고 갈 만한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못 치고 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치고 올라오니까 지수를 끌어당겨주는 거고, 삼성전자 주춤하면 지수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또 삼성중공을 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NC서부터 보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하고. 또 오늘 또 뭐래? 삼성 SDI 보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거는요, 하나가 들어온다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자금들은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라갈 때 대세 상승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대세 상승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금들이 워낙에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어왔다가 그 자금들이 순식간에 다른 데 옮겨가고 또 다른 데 옮겨가고 그런 상황들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5월 30일 이후에 최대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갈아치웠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수세가 과연 얼마만큼 이어질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이어지지만 여기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다른 업종들 저평가라고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반등 나올 만큼 반등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 부품주들도 사실 최근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와서 크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러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긴 최근 들어서 처음인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면 지금 삼성전자 많이 올랐네 혹은 조금 올랐네, 지금 들어가면 될까, 200만원 간다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볼 때는 외국인들의 모습과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자의 동향을 봤을 때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갔다는 것은 가장 큰 거는 뭐였어요? SK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반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 역시 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때가 가장 중요했었죠. 요날 이제 시가 떨어져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때를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사는 게 잘 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날에 사야 되는 거예요. 요날. 제가 치고 올라갈 때 그냥 한 주씩 사던가 올라갈 때 사라 하는 날. 왜냐면 결과적으로 떨어졌지만 이 흐름을 추세를 이때 탔어야 되지, 사실 이날 미국이 안 떨어지고 있었으면요 다음날 그냥 떠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 없이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건 운으로 밑에서 잡은 거고 위에서 잡은 거는 잡을 수 있을 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봐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 올라갔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내려오면 이 자리는 강하게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자리는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고 한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에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다른 데 자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나오면 그 자금들이 딴 데로 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갈 만한 업종이 있는지, 어디에 외국인들 자금들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짐을 싸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를 수급을 통해서 접근을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위치는 또 똑같아요.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 보던가 아니면 내려올 때 내려오고 난 뒤에 이제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비벼주면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되는데요. 이것은 삼성전자라고 한다고 우리 개인들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잖아요. 외국인들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삼성중공업이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나 치고 갈 때 따라 붙도록 하는 게 뭐냐면요. 큰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작은 종목들만큼 추세를 빨리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들어왔던 자금들은 다음날 빠져나갈 수 있겠죠. 계속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움직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추세를 꺾여서 죽여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갔는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작은 종목들이 한 번에 물량들이 나와서 죽을 수 있는데 큰 종목들은 못 죽기 때문에 추세가 나오는 것을 그냥 치고 가고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도 신고가죠.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 보면은 얘네들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이제 돌파면 신고가잖아요. 여기서 돌파면 신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애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치고 갈 때 따라가는가. 어차피 위에 부분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그 다음에 다시 먹고 다시 들어줬잖아요. 빠르게. 되게 빠르게 들어줬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치고 가면은 또 한 번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따라 붙어야 되지 지금 같은 경우에 떨어지고 있다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죽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삼성 SDI를 보면서 사실 제가 최근 들어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것들 보면은 사실 전기차 이야기를 계속할 때는 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로 치고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옥석가리기가 나와서 강한 것들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뭐 상당히 멀리 있을 수 있고 10월달에 또 BMW에서 전기차 출시되고 여러 가지 내용 이슈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옥석가리기가 나와줄 거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수급의 힘도 있겠지만 최근 이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버티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들어왔던 물량들이 매도와 같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요 박스권 하단 기다리지 말고 아래 꼬리 기다리지 말고 가는 것들 위주로 해서 그냥 올라타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코스피 200 종목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거는요 제가 리딩을 하면서 회원들 많이 하는 말이 왜 코스피 종목은 안 봅니까? 그러거든요. 안 볼 때니까 안 보는 겁니다. 볼 때 되면 보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 종목 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벌써 느리다. 그죠? 살려고 하니까 비싸다. 똑같은 거 1000만원 들어가나 1000만원 삼성전자 뭐 몇 주 사서 들어가나 그냥 일반 종목 1000만원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종목도 보면은 이거 18만원대인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생각을 합니다. 18만원짜리 10주 들어가는 거랑 그죠? 18,000짜리 100주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 때만 다를 뿐이죠. 분할 매도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500만원치 샀습니다. 3주 샀어요. 그러면 그거 분할 매도 하려면 한 주 3번 팔 끝나요. 그죠? 근데 다른 종목 1000원짜리 500만원치 샀습니다. 그럼 분할 매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그 차이예요. 살 때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잘 들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현대EP 나가고 NC소프트 나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6골 달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는 여기 내려오면은 이건 다 봐도 알잖아요. 여기 내려오면 잡으로 들어갑니까? 냅둬야죠. 오히려 매도를 치더라도 여기 잡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움직여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적어도 쉽게 17만원대까지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차례입니다. 그럼 NC소프트는 왜 봤냐? 뭐 때문에 왔습니까? NC소프트 요즘 야구 메디아 좀 팔입니까? 팔이 안 되죠? NC소프트 중국 시장, 근데 중국 시장 성과가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NC소프트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김택진이 8,000억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화 시켰습니다. 현금화 시키고 그러면서 우려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8,000억을 현금화 시켰지만 그 돈을 가지고 NC소프트하고 누구하고 넥슨하고 손잡고 하나의 합작 법인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설립하면
돈이 모자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가 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냐면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소문도 돌고요. 그리고 막 실적도 안 좋고 아주 떨어졌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었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데,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회라는 게 가장 큰 거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회되는 게 뭐예요?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나왔죠.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속에서는 쉽게 얘네들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려니까 아직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달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그림이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코스닥 종목들 뉴스 보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때 제일 많이 당합니다. 항상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뒤에 3분기 좋을 것이다, 4분기 좋을 것이다. 왜 들어갔어요? 그럼 좋다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좋다해서 들어갔는데 그럼 3분기 실적 발표될 때 되면 주가 안 움직이거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들을 한 번 더 재해석하고 봐야 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을 볼 때는 사티나 역배열이고 뭐 어떤 다 상관없습니다. 이때 들어가다 이때 들어가는 거 제가 생각해도 다 똑같아요. 사실 이때 들어갔다고 너무 잘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이때 들어갔다고 잘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냥 이때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때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들어가려고 오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지금 보면은 이때 들어가나 이때 들어가나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당겨보면요. 이때는 분명히 죽여주는 그림이었거든요. 쉽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보고 있다가 한번 돌려 세워줄 때, 그리고 흐름도 태워줄 때 여기에서는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코스피 200이지만 절대로 이거는 뭐 쉽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가지만요 잘 떨어집니다. 항상 종목들 보고 명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NC소프트 한번 달리면요 쉽게 올라가거든요. 떨어지면 쉽게 죽어버립니다. 이게 얘네들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오늘 보면서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모습. 시약만 안 무너지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들어가지만요. 이것을 여기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확률을 계산을 했겠습니까? 많이 봐왔고, 밑에서부터 봐왔고, 여기서 보고. 사실 이때부터 아마도 봤을 겁니다. 제가 방에서 많이 죽었다가 운 좋게 빨리 올라왔고 다시 내려왔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래서 단타, 스윙, 장기 종목을요 종목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종목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단타 종목이야, 이거는 장기 종목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거 샀는데 이틀만 올라갔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팔고 마시라는 건 그건 삼성전자 단타예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수익 실현된 사람 종가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종가 베팅 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종가 베팅에서 들어갑니다. 왜냐? 봐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외국인들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기관들의 1,100억의 매도 물량입니다. 어디에서 매도가 나왔나? 이거는 SK하이닉스에서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신에서 같은 경우에도 오늘 600억 정도 많이 나왔는데요. 투신에서도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던졌던 상황들이었고,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개인들이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영향이고, SK하이닉스 어제 우리가 장 끝나고 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볼만 하다고 그랬습니다. 해볼만 하니까 오늘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강했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사실 가동 중단되면 한 2천억 정도 손실 불가피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서 빠졌는데 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요, 사실 이 흐름에서 여기에서 어제 이제는 SK하이닉스, 제가 가장 어렵다 생각하는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인데 이제는 회원님들 한번 접근해가지고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너무 지금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딱 떠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봤던 자리가요 약하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상당히 강했던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지, 아니면 저는 마지막에 약간 오히려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물량 다 받아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죽이나요? 쉽게 안 죽인다는 겁니다. 쉽게 안 죽이고 개인들도 몇 번 달라붙을 수 있겠지만 이게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찍고부터
떨어졌나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건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 시가에 때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들어가지 말아 했는데 떨어질 새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SK하이닉스의 오늘 모습이었고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왔었고 거래량 저렇게 터졌었는데 외국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지는 사실 추후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가고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기관들 최근 들어서 가장 코스닥에 큰 이슈는 뭐였냐면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이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갔고 개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흔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콜옵션, 풋옵션 다 지금 외국인들 매도고 개인들은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개인들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기관들이 풋옵션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는요 주식에서 그냥 많이 제일 쉽게 보면 됩니다. 선물 많이 들어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나가도 그래서 기관들은 많이 나가도 의미 없고 얘네들 흐름은 다음 날에 당장 바뀔 수가 있고 다음 주는 또 3, 6, 9, 12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3원 90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00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105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반등 나왔다 다시 또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럼 어디에 또 악의 영향이 옵니까? 이거는 수출 중심이야. 수출 중심. 수출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만약에 1100원이다. 그럼 기준이 거의 1100원대 잡거든요. 1100원대를 기준을 잡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은 수출주들에게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입을 하는 회사들 좋다 보기보다는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엔화가 약세가 이루어질 때 반대로 우리 원달러 환율은 강세였기 때문에 경쟁력으로 많이 밀렸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프로그램에서 비차를 통해 가지고 1,400억 이게 다 외국인들 물량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장도 사고요, 종목도 사고. 근데 집중적인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한 거를 그냥 물러서라 하는 게 시장이 나쁘다기보다는요 어쨌든 이게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요. 미국의 뉴스 하나에 따라서 내일 바뀌어버리거든요. 어쨌든 다음 주 17일, 18일 날 다다음 주 우리 추석이죠. 추석이 여러분 겁나거든요. 그때 2008년도였죠. 2008년도 추석 끝나고 그때 우리나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하셨던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추석이 끼어있어가지고 미국은 급락하고 우리나라는 손 쓸 방법이 없었고 추석 끝나고부터 그냥 주가 그때 급락했었거든요. 지금 그러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17, 18일 양일간 있기 때문에요. 곧 끝나자마자 추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하고 나면 추석이거든요. 다다음 주. 그럼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이나 물량 조금 매도 나가기 시작하면요. 같이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추석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내가 항상 말하는 게 현금화를 많이 시킨다 그러고 추석 때 돈 나가서 개인들 주식 많이 판다 그러는데요. 사실 개인들의 자금들은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우선은 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FOMC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 추석 끝나자마자 9주에 또 뭐 있어요? 22일날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메르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도 있죠. 그런 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쨌든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걔들이 한대 취업하고라고 벌써 서로 합의했잖아요. 합의했습니다. 합의해가지고 지상품만 투입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는 게 벌써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하나의 업종이 아니라 지금 사실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식 매매하면서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 들어가거나 하면은 오랜 기간 보고 들어간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는 주식에서 오랜 기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기사 내용 하나 퇴출한 기업도 줄었다 그랬죠.
그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부에서 제재가 강하고 그리고 감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하게 퇴출되는 기업들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성장성 있는 것들을 봐야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다. 일본의 노키아만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노키아 누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실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지회사로 핀란드였잖아요. 제지회사로 나와서 그 다음에 휴대폰 사업을 해가지고 2000년대 후반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30%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왜 내리막길 걸었습니까? 결국은 애플 때문이었죠. 애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치고 갔고 그래서 자국의 시장에서는 노키아에 그래서 점유율이 높았는데 그러한 점유율이 삼성전자한테 지금 빼앗겼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노키아는 저가폰 중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닥을 보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닥 누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결국은 변화하지 못했고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떨어진 거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보더라도 지금은요 망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기업을 접근한다는 것은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워낙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 보더라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투자를 한다.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요. STX 주상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던 분들 있겠죠. 워낙에 강덕수 회장이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어가지고 투자도 활발하게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 생각 못했을 거고요. 이런 부분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순간에 기업 자회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해가지고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들어간다면 이제는 오히려 없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성이 없다 그러면은 과감히 배제시키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200 종목이라고 해서 접근할 때에 무겁다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히려 지금은 테마주들이 뭐 3D다 바람이 불고 하는데 어차피 그거는 한 번 바람입니다. 잠깐 바람 불었다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3D 프린팅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나와줘가지고 전기차 관련주들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저도 하루하루 볼 때에 오늘 또 제가 리딩 일기를 썼는데요. 상당히 많은 또 글이 써졌습니다. 그 말은 지금 봐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집중적으로 과거에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 좀 할 때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떨어졌다 좀 살 때가 이거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살 때라는 것은요 때라는 것은 뭐 정해져 있지 않지만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과거처럼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금 사야 된다 혹은 지금 팔아야 된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에 움직임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난 언제 악재들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떨어지면 들어간다 이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단타 매매를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큰 종목이라도 샀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항상 수익 실현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삼성전자나 큰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갖추고 있는지 따라 다른데요. 사실 삼성전자를 이런 위치에서 갖추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잡아 들어간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잡아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잡아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잡아서 기다릴 수 있냐는 거예요. 못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추세에 돌았을 때 들어가는가 들어가고 난 뒤에 흐름들이 한번 꺾이면은 같이 꺾여주세요. 매도를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접근을 하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을 봐야 되냐면요. 시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외국인 움직이는 상황에서 테마주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벌써 유행이 뒤처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따라가서 삼성중공업이다, 삼성전자다, STI다, 뭐 SK하이닉스다, 혹은 이제 NC소프트다 어떻게 움직이고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안 보고 시장이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싶으면은 또 들어가시고 우리 개인들 생각은 항상 가격대가 낮은 종목들, 작은 종목들만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또 그때 되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손수가 되어라 그러잖아요. 어떠한 지금 우리가 여러 개 종목들 봤어요. 그럼 최근에 안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움직이는 것들 중심으로 갔다가
또 안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그게 올라가면 또 팔고 그걸 옮겨가고 해야 되는데요. 생각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러한 매매는 깡통찬 매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 생각이.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앞으로는요, 그러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거는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세 상승기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만나는 이제 펀드 돌리는 애들 물어보면요, 자기네는 또 모르겠대요. 그건 자기네는 또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럼 니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대답 나오면 모르겠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기사 내용 보더라도 신흥국 같은 경우 별로 영향 없다 그러지만 또 오늘 신문 기사 한번 보면은 또 신흥국이 또 어떠한 이제 추가적인 사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꾸 비탈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하루하루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세우주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 내용 나와가지고 3분기 때 좋아질 것이다, 실적 돌아서 줄 것이다 하는 내용들 가장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사가지고 3분기 때 좋단다 해서 떨어지면 가져가거든요. 3분기 때까지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실적 발표 나오면 또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또 적자다. 그럼 또 언제 그래요? 또 4분기 가면은 양반이죠.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늦더라도 한번 확인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한 분기 정도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가려면 2분기 정도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종목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위닉스 이야기도 많이 했었지만, 여름 다 지나갔는데 뭐 위닉스 보냐, 그럼 나는 본다는 건데 여름 지나갔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테마로만 보면은 안 보겠죠. 근데 테마로 봤다가 그 다음에는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볼 때 아미노리직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얘는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비추는 아미노, 그걸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재료로 생각하고 내용들을 생각하는데요. 항상 한 2분기 정도, 2번 정도는 실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예를 들면은, 시노펙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바이넥스 같은 경우, 그게 과거에 한 달 많이 했던 애들입니다. 시노펙스, 바이넥스, 그리고 또 터치패드, 걔는 누구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요, 뭐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나와줘야 종목들을 볼 수가 있고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얘는 시노펙스, 그린테크 시노펙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공부도 하고 회원님들한테 들어가려 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수자원 이야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가 없는 시장에서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웹파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얘네는 떨어질 때 많은 실적 이야기도 떨어져요. 많은 실적 이야기. 그만큼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오면 2분기 정도까지 해서 제대로 나오면 그때 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안다는 겁니다. 당해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에 실적 좋아질 것이 좋다 뭐 그러니 결국은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실적 좋다고 해가지고 혹은 회복될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전기차를 보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보면 못 따라 들어갑니다. 그죠? 못 따라 들어갔는데 위에서 보면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은 이때부터 보면 계속 기다렸습니다. 못 떨어질 때 기다렸잖아요.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얘들 보면서 치고 가는 거 어떻게 치고 가나 그냥 한번 시원하게 치고 가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옥석가리가 나오고, 추세를 보면요, 우리 산업은 추세 위로 치고 있고, P&D 솔루션도 이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추세를. 그런데 보수모하고 이런 애들 보세요. 추세가 벌써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황산 코발트가 2차전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그죠? 얘도 그렇고, 일진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림이 벌써. 쟤네들은 위로 치고 있지만 얘네들은 아직 위로 못 치고 있잖아요. 얘는 어제 이제 회님 질문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치야 될 때 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애 치고 가고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STI도 위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옥석가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받는다고 생각해주고 이런 종목만 찾아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이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차라리 접근하려면은 방향을 틀어주고 난 뒤에 우리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얘네 같은 경우는 거래를 갖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코스모 P&D 솔루션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 들어올 때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거래량 나오고 또 나오고 여기서 또 양봉을 쭉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요 계속 태워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는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그렇죠. 여기서 반타고 이런 애들 내려오면 이런 애들 잡으라는 겁니다. 얘는 언제든지 갈 것 같아요. 저기서 죽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내려오면 그때 또 잡아 들어가라는 겁니다. 단 우리 산업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착착거리고 손절치고 들어가서 손절치고 먹었다 치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많이 올라가서 떨어졌나 해서 들어가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수급적인 그런 거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시분 기사 내용 조심하라고 그랬냐면요, 미디어 플렉스 같은 데 이거 보여드렸었죠. 이거는 상한가 안 맞죠? 상한가. 그냥 전화 한 통 했거든요. 파이낸셜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신고부 전화해가지고 얘 경쟁이니까 기자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내가 기사 내용 때문에 그런다. 어디서 전화했냐고. 하여튼 내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물어보고, 그래서 미디어 플렉스 시분 기사 냈는데 제가 오타를 내서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알겠다, 전화 다시 주겠다 해서 본인이 전화 왔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길래 자기 뭐 때문에 그랬어 모르잖아요. 미디어 플렉스 기사 내용 냈잖아, 본인 이름으로. 상한가 가져갔는데 왜 상한가라는 걸 적어놓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헷갈리고 지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어디 신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말이 딱 막히대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신문 보다가 이래서 말하면 하려면 그렇고, 막 미디어 플렉스 대주주야 하기도 또 그러고, 우리 미디어 플렉스 갖고 작업하는 애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지? 애널입니다. 그랬어요. 증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인데, 이런 여기서 개인들이 괜히 당신 오해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오해 받는다 나중에 돼가지고 봐라, 네가 상한가를 쓰고 저때 파동이 일어나서 저때 물렸대, 나중에 이 기사 내용 가지고 딴지 안 끌 거 같냐고. 그런 피해는 없겠지만 네가 오히려 기사 내용 일부러 옷 한번 쳐가지고 올렸다가 빠져나왔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더니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쉽게 바꿔집니까? 안 바꾸지. 그래서 이때 보면요, 9월 2일이었잖아요. 9월 2일. 제가 날짜까지 말했거든요. 9월 2일 아예 기사 내용 내지 않았나. 근데 그때 기사 내용 보면은 상한가를 갔었다. 상한가다 하면 개인 투자자들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때 기사 내용 냈을 때 그러면은 9시 26분, 9시 26분 보세요. 이때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때 맞죠? 26 이때 됐잖아요. 이때는 이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진짜 요 바지를 먹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기사입니다. 기사. 얘는 내일 돈 10,000원 내가지고요. 내일 한 종 사가지고 자, 기사 내봤는데 내일 할 테니까 더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게 왜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에. 내가 한 명, 예전에 또
아미노르직 숫자 몇 번 전화했고요. 잘합니다. 이게 영무실인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해가지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판치는 상황에서 기사를 보고 들어간다는 건 주식은 벌써 아니라는 겁니다. 그제 그때 미디어프레스 이것만 붙이었습니까? 시큰 방기 보고서 나와가지고 국제 전화했는 거 나오는데 다음날 기사 내용 나오고 이거 한 번 더 때려버리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신문기사 쓸 때 사실 도덕적 해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신문기사 받았어요. 야 이거 좀 지금 내라. 그러면 이때 내고 사람들이 주가도 올라가게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다들 하겠죠. 갑자기 또 신문기사 나오고 싶잖아요. 기자가 그죠? 내 신문기사하면 돈 벌 것 같다. 이게 있는 거예요. 기사님 뭐 이때 원고 받을 것 같습니까? 다음날 매달 몇 시에 내라 그럽니다. 그것도 내는 거예요. 네, 그럼 내는 거예요. 게이트 보고 있다. 와, 그렇게 갑니다 하면서 쭉 갔다 이렇게 그러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힘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이제 어처구니 없는 것들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사에는 책임을 지는 게 없습니다. 예인 해가지고요. 예비병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가지고 공감해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하였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시력이 있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공시력이 있기 때문에 겁을 내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공시를 잘못내면요 주당들이 제일 겁내는 게 금감원입니다. 금감원 제일 겁내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전화도 겁내하겠지. 저도 전화 많이 하거든요.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내가 들리는 말로는 뒤에 애들 대주주들 뒤에서 지금 작업한다는데 당신 빨리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면은 사실 저는 오늘 회사적인 입장밖에 모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지금 대주주 지금 자리 없잖아. 지금 회장 지금 없잖아. 그러면 그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회사 입장을 봤을 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계속 얘기하다 금감원에 언제 가냐 그러거든요. 오늘 오후에 이제 회장님 모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금감원에서 콜이 옵니다. 와가지고 얘네들 지금 주가 경기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 말을 하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금감원 애들한테 가가지고 뒤로 돈 좀 넣어주고 좀 봐주세요. 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렇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 자살했던 거 누구죠? 국회의원. 생각 안 납니다. 라정찬이잖아요. 라정찬 맞나요? 라정찬이라고. 센트리온 대주주는 누구죠? 서정진. 라정찬이 뭐였냐면 RNL 바이오잖아요. RNL 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창조피시랑 했잖아요. 그래서 걔는 공개배수 해준다면서 유약이 5천에 공개배수 해주니 많이 하면서 쇼를 하잖아요. 걔는 중간에 라정찬이가 뭐라 했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국가에 환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막 주가가 요동쳤었거든요. 그럼 사람 또라이 아니냐고 저 새끼 왜 저러냐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비 당했잖아요. 원정 시술했었거든요. 원정 시술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금감원에 돈을 먹이려고 했잖아요. 원래 먹이려고 했는 거였어요. 근데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먹을 거예요. 먹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들통나서 이제는 자살했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자살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거 이거 좀 빼달라. 이거 좀 안 좋다. 상장비 당하니까 빼달라 했었는데 안 됐을 때 그걸 안 괜찮은 중간에 또 팔고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게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업데이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제가 지난주에 아는 형님이 잠깐 누구 만나보도록 하세요. 만나러 갔더니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만나러 갔는데 이 상무입니다. 상무. 그러니까 교육은 이제 룸에 이제 룸에 형님 저 한 번 도와주십시오. 반대도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 만나러 가세요. 자기가 친하다고. 그래서 저는 잠깐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이제 주식을 했었대. 주식했는데 하여튼 설거지를 많이 당했나 봅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더라고. 보면 예전에는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원전 시술 많이 가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 신문 보셨죠? 중국하고 이런데 원전 시술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치료를 못하니까 원정으로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없던 머리가 자라나고요. 주름살이 없어지고 진짜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도 국내에 와가지고 이걸 풀로 쓸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워낙에 이제 제재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상명시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폴을 했었는데, 그 사람 어디서 들을 것 같아요? 룸에 있으면은. 자기 뭐 아는 옆에서 이제 서빙하는 강호동이 가가지고, 여기 말해주고 왔으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 손님들이, 이거 봐라. 하는 거 이제, 상 부르는 거예요. 보라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있다. 돈 좀 있으면 좀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형님,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두 들어갔다? 벽산인가? 벽산 말고 한다고 뭐 있었죠? 건설. 남강토건. 남강토건. 남강? 벽산에 하여튼 들어갔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는 또 자기, 아는 사람하고 거기 아들이랑 하여튼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들어갔는데, 하도 안 나와가지고 팔고 나왔대. 그래서 막 올라갔잖아.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어쨌든 그리는 애들한테 걸린 것 같은데요. 하지 말고, 여윳돈 있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고 왔었거든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룸에 가니까 애들 뒤로 작업하는 장난했던 하는 애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돈 좀 있으면 여기 들어가라. 돈 좀 있으면 들어가라. 이 인심 쓰는 척 하잖아요. 인심은 뭔 놈의 인심입니까, 그게? 사람 다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만 끝났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토막 몇 번 먹고 1억 들어가서 날리고, 그럼 또 날리고, 여유도 있어가지고 뭐 할까 또 고민하다가 또 뭐 하겠어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또 날리고.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제가 사실 이쪽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어있다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어있고, 8월 29일자로 뭐가 금지되었습니까? 훈련 비도 금지되었잖아요. 그때 막차 많이 뛰었잖아요, 애들. 그게 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걸로 하고 있지. 딴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 한번 합니다. 요즘은 어떤 세계일까? 한번 들어가 왔다 와야 되나? 깜빵이 아니고요. 애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가봤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 적응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차트 보면 뭔 차트인지 모르겠죠. 그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이라 가지고 찾아낼 수가 없는데요. 자, 몇 년 전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생생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잘 말 안 하는데 500원에 내십시오. 진짜 제가 오늘 처음 말하는 겁니다. 9번째.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거는 다 생략했습니다. 앞에 거는.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전날 만나가지고 금요일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던킨 도너츠에서 만났습니다. 남녀 던킨 도너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만나가지고, 야, 그럼 내일부터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형님. 들어갑시다. 아침 시초부터 때려 들어간다. 네, 했어요. 몇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아침에 딱 시초가 갭을 띄웠잖아요. 갭을 띄우고 여기서 한번 쳤다가 빠졌다 중간에 올렸어요. 이때 거래가 조금 붙었거든요. 그 전날보다 많이. 그 다음날, 야, 그냥 붙여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붙이는 게 여기서 붙여야 가지고 있던 물량애들이 차익 실현하고 또 나오고, 어쨌든 C는 말려놨습니다. C는 없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 C를 더 말려야 돼요. 오는 애 달려려면, 깃밥 밑에 입니까? 사탕 하나 주잖아요. 사탕 하나 주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주면 물량 나옵니다. 올려가지고, 여기서 애들을 한 번 더 올리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물량을 어떻게 하면 고민해요. 그리고 다음날 밀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아래꼬리 저렇게 세게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물량들 또 빠져나옵니다. 밀어버리고, 다음날 한 번 또 세워줘요. 그럼 뭐야? 다음날 또 밀어버리거든요. 다음날 갭으로 떨어뜨려버립니다. 들어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다음날 갭으로 떨어뜨려서 올려버리잖아요. 갭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겁을 덜컥 내는 거예요. 들어왔던 물량들 빠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토해내죠. 토해내면 딱 잡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잡아요. 그리고 쉽게 가자 되는 거. 그다음부터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딱 올리고 다음날 갭을 딱 띄우죠. 또 따로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밀어버리는 거. 그냥 밀어버리면 아랫골이 달려. 운봉이잖아요. 지금은 아랫골이지. 이때는 운봉이에요. 운봉. 얼마나 겁내겠어. 뭐 딱 밀었다가 마지막이 되면 또 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철아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들어가서 우리 또 초안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야, 들어가고 있냐? 그러거든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찍기 시작하는 거야. 찍을 때면 한 주 찍을 것 같아요. 몇백 주씩, 몇천 주씩 찍거든요. 찍어 들어가는 거예요. 찍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올리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야기했던 게, 여기까지 갈 때 며칠 걸릴 거 아니야. 주변에 또 만나죠, 여기서. 며칠 사이에 한 번씩 만납니다. 서로 배신 때리면 안 되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펄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많은 거 가지고 와. 말하면 안 되는데. 펄을 다시 체크를 해요. 다시 검토 한번 하고, 다시 또 받습니다. 주주 등기 받아가지고,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시 받아요. 그럼 다시 또 뭐, 도넛 하나 먹고, 알겠습니다 하고, 또 밥 한 끼 먹고 가는 거예요. 올리는데 얼마 걸릴 것 같냐 그러거든요. 얼마 걸릴 것 같아 그래요. 옆에서 듣던 애들은 내가 데리고 있던 듣던 애들 보면 가짜거든. 며칠만 저기 올라갈까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며칠만 진짜 올라가요. 강의를 올려놓고 이제 딱 한번 이제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얘들 뭐 소스 요즘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요. 예전 주위에 있으면 이용돈 좀 써라 그러면서 이때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첫날. 저는 딱 첫날 알려줬어요. 다. 사람을 도둑놈을 안 했지. 딱 첫날 들어가서 딱 50%만 먹고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 정말 안 사요. 샀나? 아니 살라고 밑에 걸어놨는데 안 사졌더니 그럼 미치도만 살라고 밑에 걸어놓고 뭐 밑에 걸어놓냐고 그냥 위로 찍으면 되지. 뭐 이게 뭐 박스가 매느냐고 내가 올라가는 거지. 뭐 밑에 왜 걸었냐고 그럽니다. 다음날 샀나 그래요. 아 살라 했는데 또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모르겠다. 니 알아서 사지 마라 그래요.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어느 순간 딸을 붙어요. 딸부터 이렇게 또 샀다가 야 근데 팔고 나왔다 거기 또 내가 왜 파냐 그러거든요. 겁나서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부려하고 그만하면 끝이에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만하게 됩니다. 봤더니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따라 붙어요. 이때부터요 여기서 올려가지고 여기서 딱 여기까지 뛰어오거든요. 여기까지 딱 오는데 60%인가? 하여튼 지금 60%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다운을 간다 생각하는데 밑에서 보면 더 많이 갔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땅 시작하고부터 60%딱 갔습니다. 60%. 그러면 그때 뭐 제안사를 보면은 수익이 얼마였대요? 한 뭐 몇천만 원, 뭐 몇억만 이렇게 되죠. 살 파냐고요? 안 팝니다. 좀 팔아라. 안 팔아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팔아라. 안 팔거든요. 딱 올라가서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놨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손 좀 놓습니다. 시험시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전화가요, 얼마나 오는지, 야, 이거 와이카노. 야, 이거 이러면, 야, 이거 큰일 난다, 아이가. 보세요, 이게 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냅둬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냅둬버리니까 이렇게 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까지 벌써 고점 대비 30%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면 계좌 마이너스 30%입니다, 벌써. 샀다가 못 팔았으면 돈 짓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걔한테고 좀 기다리라고. 저도 이제 이야기하다가 또 어머님 언제 올릴까요? 언제 갈까요? 지금 좀 기다려봐라. 시장 상황이 별로다. 이때 폴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앞으로 기찻길을 뚫는 거였습니다. 기찻길을, 열차를 거기서 해서 역을 하나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기업이 있는 자리 쪽에 앞으로 안 오는 건데 더 연장을 시킨 거예요. 얘들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 연장을 시켰는데 그게 또 잘 안 됐네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땅을 하려고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얘네는 투자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한국 입국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아무 이유시 갈 수 없으니까 아무 내용 없이 갔습니다. 이때 뉴스 하나 안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안 걸립니까? 투자주의 하나 안 걸립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도요, 투자주의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걸리고 쉽게 올라가요. 금감원에서 제재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일반적인 종목도 올라가면 다 경고 뜨고요. 투자주의 뜨죠. 금감원에서 주담하고 혹은 담당자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얘들 뭐냐 이야기해요. 얘들 회사 뭐 특별한 거 있냐. 공시내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절묘하다 보고 어깨에 완전 벽돌 5만짜리 얹어가지고 막 봤냐? 봤냐?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하면서
파치를 그려갔죠. 여기서 떨어지고 좀 죽을 것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또 땅 튀겨줍니다. 땅 튀겨줬다가 또 여기서 내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딱 하고 좀 쉬고 가자 쉬고 가는 거예요. 또 가자 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때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제 돈이 부족했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 사체를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체를 딱 끌어와서 막기 시작하면서 이때도 억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억지로 끌어올리고 이때도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가지고 더 이상 돈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서 문은 되게 위험했거든요. 이날이 제가 예전에 예비군 간다 했어요. 예비군 간다. 오후에 예비군이었는데 오전에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거야.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고 다음 날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가 통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금이 없으니까 돈을 다시 주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받으라 그러고 위에 호가에 물량 그려놓고 걔네들 찍어가게 했거든요. 딱 했는데 그게 한 번에 하한가 딱 떨어졌어. 다음날 벌써 뭡니까? 반대면에 떨어지잖아요. 하한가 점 풀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뭐가예요? 이때 시작해가지고 이때 갔다가 이때 왔습니다. 그래도 이때 잡았으면 원위치입니다. 원위치. 하냐고 이때. 오히려 내 쪽에서는요. 이때 올라가서 수익이었거든요. 수익이었어요. 안 팔고 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때 잡으려고 때는 겁먹다가 이때 잡는 거 이때 50% 60% 올랐는데 그럼 떨어질 때 벌써 반토막 이상 가는 겁니다. 이런 사단이면 땅 하고 모르고 땅 났죠. 그 다음날 핫다 이거 풀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전국에 핫다 선수들 몰려있지만 핫다 선수들 몰려있어도 핫다 풀려야 애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게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지금 작전 맞잖아요. 그죠? 그 똥강 이게 마우스패드 갖고 결국은 한 대 맞아 죽잖아요. 할 때 자기는 못하겠다.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하다가 총 맞으면 한국 맞아 죽잖아요. 그럼 핫다 푸는 애들인 거예요. 한국가에서 한쪽에서 안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빠르게 들어가야 돼. 빠르게 계속 같이 치게 되고 보여줘야 내 옆에 있는 개인들이 따로 보거든요. 빵 치게 되고 있어. 땅 튀어가지고 풀고 그 다음에는 한 번에 풀려버립니다. 이때 거리를 뭐 만약에 보통 100만 주 났다 그러면 이때는 몇천만 주 나버립니다. 여기서 뭐 다 하는 거죠. 다 떠도 또 으아 하면 30% 먹는다. 그놈의 30% 주식에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한까지 잡아서 상한가 30% 생각하고 이때 하한까지 시작해가지고 12%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하루에 22% 올라갔다는 거 여기서 다음은 지금은 예를 들어 이때 만약에 10만원 되었으면요 지금 얼마 정도 내놨대요? 모르겠습니다. 좀 봐가지고 3,000원대인가? 그러니까 지금 3만원대 정도 되겠죠? 아니다. 한 3분의 1, 한 70%는 까였을 겁니다. 위에서 잡은 사람은 더 많이 까였겠고 이때 잡은 사람도 3분의 1은 까였을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여기가 만원이었다 그러면 한 3,000원대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게 그려서 만듭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겁니다, 빨리. 죽으려면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는 겁니다. 왜냐면 밑에서 잡아서 했습니다. 잡아서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저희가 참여한 건 아닌데요. 저는 계속 연락하니까 들었어요. 내가 연락해 혹시 그쪽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니 어떻게 봤어? 뻔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이때 가는 거였어요. 가는 거였는데 제가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쪽하고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더 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전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에 넘겨라. 싫다. 거기 못 넘기겠다. 그럼 얼마에 넘겨라. 싫다. 우리 쪽에서는 잡아놨고 그쪽에서 넘겨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쿨한 척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지 마음대로 한가 보낸 거예요. 밀어버립니다. 그냥 한가 딱 밀어버려요. 순식간에 몇십만 쌓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잡아 들어가겠죠. 잡아 들어간들 내 회사가 아니면 잡아 들어가면 뭐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한가 들어갔는데요. 어떡합니까?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씨 욕을 하는 거예요. 새끼들이 한가 밀었다고. 기다려봐, 풀 거야. 그건 안 풀대요. 안 풀고 다음날 땅 차고 땅! 한 번 더 밀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땅 잡아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하한가 풀렸던 물량들, 얘네들 전날 밀었던 물량들 벌써 다음날 얘네들이 매도했겠어요? 매도 아니죠. 뒤에는 물량을 전날 그냥 밀었다가 하한가에 박아놨다 그냥 다 빼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은 다른 쪽에 가만히 물량들이 알아서 쏟아지는 거예요. 선제물 물량하고 쏟아졌다 여기서 이렇게 같은 놈들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간다 했습니다. 올라간다 했는데 여기서 이때 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간다 했는데요. 전주가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만지던 애들이 그 전에 벌써 1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터져가지고 검찰 조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누구들입니까? 주위에 있던 우호치 분들이 하한가 밀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채 물량까지 나와버립니다. 똑같이 하는 땅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등기로 올려놨던 이름 우리 쪽에 등기를 다 올려놨는데 임총 이때 벌써 끝났거든요. 임총을 다 불렀었어요. 임총 해가지고 이사시기도 이름 다 올려놓고요. 끝났으면 사실 전주 때문에 해버린 거예요. 괜찮습니까? 씨발 죽을 맛이다. 뒤질 것 같다고 막 진짜 뒤질 것 같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뒤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손실이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떡하냐?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씨 털긴 털어야지. 근데 지금 털면 안 되지.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달고 나왔습니다. 손실 어마어마하게 보고 빨리 하려고 하다가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하한가 다음 날점 풀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모르잖아요. 사실 차도 이런 차도 보십시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상황들 모르잖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film을 보고 사람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때는요 불안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물량 제대로 잡지는 못하고 쏟아지는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요 제대로 처리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봤을 때 저는 이때 어차피 손 뗐을 때 했으니까요. 저 그림 안 그릴 때요. 붙였다고 하는 거 옆에 있던 애들이 형님 가서 그리십시오. 가서 그리십시오. 좀 가서 좀 그려주라고. 이름 그렸나 싶어가지고 이때 하한가가요 물량이 얼마 쌓였냐면 상장된 주식수가 한 2천만 주면 하한가 물량이 1,000만 주 쌓였어요. 1,000만 주. 대주주 물량들 오지가 거의 다 쌓였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날 팍스넷 게시판에 난리 난 거예요. 문서 왔습니다. 이건 어쩌고 하고 열방깔이네요. 막 그러는 사람들이 그만큼 쌓여보니까 이거 누가 잡아가겠어요. 근데 뭐 얼마 걸리는 순식간에 또 걸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풀렸다 쫙 올라갔다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 일반 차트를 보면요 이런 차트를 많이 나올 겁니다. 종목도 보면 뭐 저렇게 가다 죽었던 것도 있거나 그런 거 보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안 나오지만 그만큼 결국은 떨어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죽지 않으면 어쨌든 살리겠다 하는 힘이 강하게 되는 거고 얘는 물량 다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죽이면은 여기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죽는 자리를 보는 거고 다시 내려가서 이제 또 해볼 만한 자리니까 또 하러 들어갈 거고 또 여기 하러 갈 거고 힘이 좀 약해지면 애들 들어왔던 애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선수들 입장하든가 이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요 물고기가 낚이는 것만 볼 뿐이지 물속 환경은 모르잖아요. 요즘은 이제 좀 과거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실수는 척하면서
너 들어가라. 이 주에 들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죠? 하여튼 있습니다. 그 형님. 네,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남자분들도 아실까봐. 그 걔가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불과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일기에 모 연예인도 동참하려고 했었다. 걔는 또 그 디테일을 요즘 쉽게 드립니다. 쉽게 제가 접근하지 않는 이유고, 예전처럼 빵빵 못 갑니다. 지금은 좀 가다 보면 걸리고, 좀 가다 보면 금방에서 죄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먹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노 싶습니다. 쟤들 누구 눈치 보는지 압니까? 그냥 자기네들 가면 된다 생각하죠. 외국인들 눈치하고 다 봅니다. 지금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떤지, 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시장이 죽는 상황에서 지네들만 가면 눈에 떡 띄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빠빠빠. 맞나요? 혼자만 튀어봐요. 똑같은 거예요. 혼자만 딱 보이면 정말 보인다 싶은 거예요. 집중력으로 그렇게 견제 들어갑니다. 개인들 따라붙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죽을 때 종목은 살짝 같이 주고 가는 겁니다. 저런 내용들. 그건 제가 우리는 워밍업 하시라고 9번째 시간이었으니까 제가 한번 그림 그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모로 다른 내용들 또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 나온다고 해가지고 절대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건, 뉴스 항상 재해석하세요. 본인의 생각을 봅니다. 지금 어제 갤럭시 이제 기어 맞나요? 탄생했잖아. 그거 사실 그것만 있으면 전화통화 되나요? 생각 사람들 지나가다 다 이렇게 전화 받나 이렇게 해줘. 이거 사진 찍어 이렇게요. 합니까? 그거 뭐 있어야 돼요? 휴대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에 얘는 사진 빨리 찍기 위해서 뭐 시간 그냥 시계 차면 되지. 빠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25일에 24일인가 이제 판매될 예약품이 11일부터 해가지고요. 몇 명은 사겠죠.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정착될 것인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휴대폰하고 아니고 만약에 이게만 가지고 있고 차라리 블루투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의 시계에 많은 기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관련주도 최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AP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저쪽 방에서 추천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이거 갤럭시 기어 때문에 추천 나갔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렇게 해서 추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움직임들이 없잖아요, 과거처럼.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갤럭시 노트, 노트3 관련주들 움직임 있나요? 그게 없죠. 그만큼 좀 이따 제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 건데요. 그만큼 없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에서 그거 큰 히든이 뭐였죠? 탭 그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시원하게 실패했습니다. 탭 들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 액정 다 깨졌대요. 들고 다니다가 다 떨어뜨려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 생각합니까? 커서 기능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 성공하려고 했다 그러면 블루투스 기능만 제대로 했으면요 탭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에다가 뒤에 액정이 나오고 뒤에 뽑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방 속에서도 안 꺼내고 이걸로도 확인하고 했을 수가 있었는데 이 기술이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탭 이만한 거 들어가지고 이만한 거죠. 이만한 거 다 전화통화하는 거 맞습니까? 얼마나 모양새 빠집니까 그거. 그죠? 모양새 빠졌잖아. 그래 차라리 뭐가 많이 팔렸어? 아이패드는 많이 팔리잖아요. 전화 기능 없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갤럭시 탭 같은 경우 그리고 온새 없어졌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삼성에 가보지도 않았고 애들하고 이야기 몇 마디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기어 만약에 관련주라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다음 시간은 짧게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못 봤던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요.